네, 반갑습니다. 널널한 교수의 기초 파이썬 20번째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 언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코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시절 요 언어를 배울 때 굉장히 플렉시블하다, 융통성 있는 코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코딩 방식에 관계없이 잘 동작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이 코드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협업이 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를 볼까요? int main void 괄호 열고 int arr 3 5 괄호 열고 뭐 이렇게 쭉쭉 돼 있죠. 그죠? 도대체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굉장히 이것만 봐가지고는요 좀 이해하기가 한눈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코드를 이와 같이 예쁘게 한번 정렬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RR이라고 하는 거죠. 삼행오열의 어떤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에 있는 원소를 썸을 처음에 0으로 한 다음에 이중포루프를 돌면서 원소들을 모두 더해주는구나. 그래서 2차원 배열의 합을 구하는 거구나. 굉장히 알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그대로인데 이 들여쓰기만 해도 그죠? 그리고 블록화만 해도 훨씬 쉬워졌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코딩 스타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파이썬은요, 동일한 블럭에 대해서 동일한 크기의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이게 강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좀 쉬워져요. 더욱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요, pp8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 가지고 코딩 스타일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요. 얘는 필수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훨씬 더 나은 코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파이썬 인핸스드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요 문서는 여덟 번째가 스타일 가이드 포 파이썬 코드 해서 파이썬의 이제 개발자인 그죠? 기도 반로섬이 제안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파이썬에서는 탭이나 스페이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인텐테이션은 몇 칸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주 세세한 코딩 스타일을 정리해 놨어요. 이런 것도 파이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요, 요 문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들여쓰기를 설명드리면 들여쓰기란 문장을 쓸 때 문자열을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다른 주변의 문장과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조건문에서 if, else문을 쓰잖아요. 다음에 들여쓰기를 해요. 그러면 코드를 읽기 쉽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들여쓰기는 몇 칸을 할까요? 파이썬은요, 4칸 스페이스 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 우리 3장에서 배웠던 이와 같은 패스워드 프로그램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if 패스워드가 my pass와 같을 때 로그인 하셨습니다. else일 때 로그인 실패하셨습니다를 출력하려고 해요. 이때 어떤 문장이 참일 때 이 문장을 실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들여쓰기를 통해 가지고 요 앞에 있는 문장과 구별시켜 주는 거죠. 물론 얘는 그 다음 문장과도 쉽게 구별이 되죠, 그죠? els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주변 문장과 구별이 됨으로써 그죠? 프로그램이 읽기 쉬워지는데요. 파이썬은요, 탭 키를 쓰는 것보다는 스페이스 키 4개를 씁니다. 왜냐하면 탭 크기는요, 시스템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에서 탭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좀 애매하죠.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럼 얘도 4칸 들여쓰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얘는 함수의 인자잖아요. 함수의 인자는 함수의 인자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인자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이거보다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함수 시작 괄호, 그러니까 함수의 시작 괄호에 들여쓰기를 해주는 게 함수 인자의 들여쓰기 규칙입니다. 그죠? 네, 요게 더 낫다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더 코드 읽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권장하고요. 함수 들여쓰기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그죠? 여기에 있는 함수 def라고 하는 함수의 헤드 아래 몸체는 4칸 들여쓰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매개 변수는 이런 4칸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정렬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함수의 몸체와 같은 크기의 4칸 들여쓰기는 코드가 읽기가 어렵잖아. 얘랑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의 시작, 그죠? 괄호에서 매개 변수를 정렬하고 함수의 그죠? 예, 시작은 여기에 네 칸 들여쓰기를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만일에 연산자가 굉장히 많아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한 줄에 다 못 쓰겠죠. 얘는 어떻게 정렬하면 좋을까요? 이 연산자 단위로 있잖아요. 연산자가 피연산자 뒤에 나오는 경우는 좀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연산자가 피연산자 앞에 나란히 오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로스 웨이지즈는 더하기 택스블 인트리스트구나. 거기다가 더하기 가로 열고 요거구나. 거기다가 요거를 빼줘서 거기다 요걸 빼주면 요 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정렬 방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수식 내에서 이렇게 공백이 있을 경우는요, 그죠? 뭐 함수 안에라든지 이런 데서 공백이 있을 경우, 이게 공백이 필요할까 안 할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대괄호나 이 대괄호, 그다음에 소괄호 앞에 불필요한 공백, 즉 이거 없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함수의 매개 변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인덱스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공백을 넣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더 권장되는 방법이고요. 할당 연산자에다가 이렇게 공백을 주면 어떨까요? 가지런히 정렬돼서 이쁠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이와 같이 할당 연산자 앞에 공백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고요, 한 칸의 공백을 주고, 그죠? 요렇게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x = 1과 같이 공백 없이 하는 것보다는 공백 하나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이게 더 좋은 스타일이라는 거죠. 수식 내에서 역시 공백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쉼표, 세미콜론 사이에 여기는 굉장히 불필요한 공백이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면 이래요. x 다음에 공백 다음에 쉼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쉼표라는 것 자체가 x와 y를 구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 다음에 여기다가 또 공백을 줬고 콜론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 콜론을 굳이 이 앞에 공백까지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필요하게 공백을 많이 주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와 같이 많은 공백은 오히려 코딩에 방해되니까 불필요한 공백 넣지 말고, 콜론 앞에는 공백 두지 말고, 세미콜론 앞에도 공백 두지 말고, 쉼표 앞에도 공백을 두지 말자 라고 하는 게 파이썬 코딩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외에 노테이션, 설명 달기, 복잡한 문장에서의 스타일, 혹은 뭐 뒤쪽에 쉼표가 오는 경우, 주석문을 만드는 경우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걸 다 읽어봐야 되지만 이게 좀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파이참에 보면요, 이런 좋은 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이참 코딩 하다 보면 에디트에서 이와 같이 막 물결도 나오고 막 되게 귀찮게 나와요. 이런 것들, 그죠? 왜냐면 이게 불필요한 공백이 있거나 여기도 불필요한 공백이 있구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PEP8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 너가 좀 따르는 게 좋겠다 라는 형태의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고마운 제안이죠. 그죠? 그래서 우측 사이드바하고 풍선 도움말을 참고로 해가지고 수정하면 돼요. 그러면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파이참에서는요, 코드에 리포맷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옵션 커맨드 L 얘를 해주면요, 자동으로 코딩을 이렇게 불필요한 공백 없애고 리포매팅을 해줍니다. 근데 얘도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두 칸을 띄우는 게 좋은데 이런 건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툴팁을 사용해 가지고, 그죠? 참고해 가지고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파이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필요한 공백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도 불필요한 공백이 보이고, 그죠? 여기도 뭐 공백이 또 불필요한 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풍선 도움말이 뜹니다. white space after parenthesis 괄호,
혹은 콜론 다음에 불필요하게 공백을 넣었네 라는 이제 이런 안내문이 뜨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찾아서 리포맷 파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리포매팅이 돼버렸죠. 그죠? 근데 얘까지 고쳐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직접 고쳐주셔야 돼요. 혹은 바이참의 코드에 가보시면요. 여기에 리포맷 코드라고 있죠. 그죠? 요거 보이십니까? 얘를 선택해서 자동으로 리포매팅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코드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팁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딩 스타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딩 스타일이 나쁘면 작성된 프로그램을 나중에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다른 사람 코드를 읽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딩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파이썬의 코딩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좋고요. 다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도 깔끔하고 예쁜 코딩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 있어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려면요. 변수나 함수, 클래스, 메소드의 이름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매우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파이썬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